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주현미 장관님께서 피츠모텔 사장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점 상당히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장관님의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와 종사자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타워 크레인 업계 발전, 그리고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의 번영을 위해서 전국에서 한 걸음을 달려가주신 타워 크레인 조종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발제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소형 타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건설 현장만큼은 암흑천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수많은 건설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토부는 마냥 방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름대로의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형 타워는 3톤 이하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와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소형 타워 특성상 위에서 올라가서 조종석이 설치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야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톤 중량물의 작업을 하다 보니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중량물 작업할 때 운전석에 있으면 타워 크레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상승이나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했을 땐 단계별로 모터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런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잡아 돌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구조 변경까지 하면서 조종석까지 떼어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상의 큰 대형 장비가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방식으로 더 낮은 숙련도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죠. 광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재를 뜨다가 위에 자재가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작업자가 그 자리에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소형 타워 크레인이 조정교육 20만원 우리 국내처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형 타워가 집길이 30m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석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자료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독일 소형 타워 31LC입니다.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1LC는 원래 63LC였습니다. 독일에서 5톤 장비였는데 최대 높이가 30m고 집 길이가 30m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조종석이 탈착이 되고 그리고 5톤이 2.5톤으로 불법 변경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표가 나와 있죠. 2,420
kg, 전격 가중 2.5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불법으로 판치고 있는 게 그냥 상식적인 세상인 것 같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걸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다시피 자동차 튜닝이라고 아시죠? 네. 자동차 튜닝은 사용자가 자동차를 자기 수요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보면 자동차 제작 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부 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국토부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타이어, 휠, 심지어는 썸팅지, 그리고 깜빡이까지 모든 것들이 인증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최대 강도 25 칸델라 이하여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을 보면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항에 보면 튜닝 전후에 자동차의 외관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외곽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하려는 구조나 장치의 설계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앞에서 발제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제작자가 발행한 시험 성적서, 인증서만 있으면 가름이 됩니다. 이게 소형타업의 형식 신고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튜닝 작업 완료일자, 작업 내용까지 상세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바퀴로 달리는 자동차 역시 구조 변경하려면 이런 세세한 인증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수억 원이나 되는 타워 크레인 기준조차 없습니다. 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튜닝 승인이나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총 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리고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승합 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하고 거기다 소파를 설치하면 승인이 안 됩니다. 이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형타운 어떻습니까? 조종석 그냥 빼서 그리고 톤수 줄여가면서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굴려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저기 위에 계신 분은 조종석이 없이 작업하다 보니 시야도 안 보이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 난간대에 매달려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조종석이 없어서 비닐로 둘러싸갖고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그것도 상상도 못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건 인천 부평시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면 찌이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보시죠. 전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저게 없었다고 하면 그 밑에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아찔합니다. 제주도도 사고가 났는데요. 호텔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찝이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에 걸쳐서 있어서 다행이었지 그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상가에 저게 덮쳤으면 어떤 일이 발생됐겠습니까?
이건 부천 어미구 사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이 죽지 않은 게 진짜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저러면서 어떻게 작년에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다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 하남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나스타가 쉬워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청담동에 일어났던 빌라 신축 현장에서 1월 2일 날 사고가 났던 게 있습니다. 첨단 공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주변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거고, 그리고 전설을 건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100여 가구가 전력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노조가 지난 3년 동안 파악한 사건 사례만 해도 수십여 건 자료가 저희 사무실 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저는 인재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국토부는 이런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저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타워크레인 제조사는 20개에서 30여 개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억을 주면 1억짜리 타워크레인 만들어주고요, 2억을 주면 2억짜리 타워크레인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밝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200만 건설 노동자와 5천만 국민들이 진짜 발 뻗고 편히 할 수 있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내는 대안책은 자가 상승형 장치가 있는 타워크레인 경우에는 인양 톤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조성석이 설치되어야 되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